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으로 중동 긴장감이 완화됐고 또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다면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은 안도를 보였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급등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단기 강한 상승의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는 0.15% 상승한 3,10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34% 내린 79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단기 과열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받는 모습이었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 또 최고점까지 7%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한 투자 전략과 함께해야 할 텐데요.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해 보고요. 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들 또 섹터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실적 위주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상승 정적과 또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 가져와 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중동발 악재에도 단단하게 버텨주던 증시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준 만큼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은 만큼 추세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상승 추세 속 일정 잠시 쉬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구간에서 어떠한 전략과 종목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할 기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전략, 종목을 통해서 지금, 소중한 지금 이 시간에 좋은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해 주신다면 실시간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종목들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 시황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게 나왔는데요. 개인들만이 지지해주면서 3,1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단기 조정이라고 판단해보면 될까요? 일단 월말에 따른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전환이 아닌 상승 추세 속 일시적 눌림 구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 코스피 예상지수 3,700까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4,000에 대한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만큼 지금 구간을 한번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휴전에 대한 영향을 선반영했다는 평가가 좀 많으면서 보합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강보합의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엔 시쪽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안 좋은 시세를 보여주면서 약보합의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어떠한 전략, 어떠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추세 전환은 아니고 순환매 종목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체크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종목들은 제가 당연히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으로는 아래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전략들도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 눌리는 구간에 온 만큼 적절한 종목들로 함께 대응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본부장님이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주시고 또 시황에 맞는 종목들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 이슈와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약간 숨고르기 장세였는데요. 오늘 이슈와 함께 지금 볼만한 섹터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많은 상승 정적 종목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상승 정적 나오는 종목들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도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 정적이 나왔고요. 이번 주에도 상승 정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오늘도 상승 정적 종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우신 시스템이나 JTC 같은 경우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단기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한 달만 하더라도 5월까지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추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분명히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좀 나온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다른 국가 비교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상승분을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아직까지 가져가고 있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전환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만큼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이 아니고 오후장에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좀 한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탁금도 상당히 늘어난 만큼 개인들이 1조 원 이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하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개인들의 이러한 지지세는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고 일부 구간에서는 당연히 좀 하락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월 말까지는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달력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월말까지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예측한 이유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월 기준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6월 기준으로 펀드 매니저가 평가를 받았을 때 올해 이번 달 실적 어땠을까요? 상당히 좋았겠죠. 종목들이 워낙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겠죠. 그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말까지는 일단 수익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6월 말까지는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되 월초 7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강하게 수익을 좀 쌓아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의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먼저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상승 나왔던 종목이 오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6월 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서 수익 났던 종목들 수익을 확보해 두고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이 움직이는 섹터들, 그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러한 섹터, 종목들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지금 단기 조정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업종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력과 관련된 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동차, 해상 운송과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자, 업종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전력과 관련해서 특히나 한국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던 이유,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동결은 악재이긴 하지만 유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성, 이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 부분이
어제부터 이슈화 되면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도 좋은 흐름,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리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고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실제로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차트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정저까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이어갔는데요. 제가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적으로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형성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아직까지 이 가격도 훨씬 싸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오늘 바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싼 종목은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밸류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더라도 밸류적으로 여전히 싸면 그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밸류적으로 비싼 가격대에 와 있다면 일단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정식 투자 자문이기 때문에 1:1 자문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 더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추세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밸류적으로는 좀 비쌉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제 매수 시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린다라고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오늘 음봉 나오고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과 다른 부분, 물론 사업 구성 자체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는 없지만 같은 섹터 내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 대응을 하셔야 정확한 수익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시장에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40%가 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기술적인 자리 그리고 저평가, 여전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일진전기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보합의 움직임으로 오늘 슈팅 구간이 좀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만하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도 신규 자리로 괜찮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저항 라인만 만약에 기술적으로 뚫어내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로 높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해서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나는 진입하는 시점도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입 시점까지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약보합, 코스피는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쌓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기업 가치가 처음 200조를 돌파를 하면서 마이크론을 제치는 그리고 사실 제주반도체라든지 미래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10% 이상 반등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미리미리 제시해 드렸죠. 자, 6월 10일 날 사피엔 반도체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도달을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충분히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고 어제도 상승 정적이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다. 22%지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슈팅이 바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보다 6%가 늘어난 28%가 넘는 수익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만약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 시점이 아니고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 구간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사피엔 반도체 없는 분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늦었죠.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눌리는 구간에서 신규로 들어갈 자리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충분히 좋은 수익, 다시 한번 여러 번의 수익이 가능한 만큼 사피엔 반도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30%에 가까운 수익률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C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C는 제가 5월 7일 날 좀 제시를 해 드렸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켓과 관련해서 ISC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중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지금도 진입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 이유는 여전히 싼 밸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ISC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리는 구간이 사실 좀 나왔지만 오늘 재차 상승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좀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입니다. 그 저항 라인을 두 번째로 재차 돌파하면서 상승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ISC 같은 경우엔 추가적으로 진입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이라는데 어떤 종목으로 들어갈지 고민이신 분들 ISC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진입 자리는 당연히 노란 톡방에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노란 톡방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주반도체를 물어보신 시청자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 제주반도체는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 관련돼서 봐야 될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SFA 반도체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전 9시 48분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노란 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시간도 체크해드렸는데 분봉상 이 구간에서 제가 체크해드렸고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단 20분 만에 9%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상승 전적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에 적절하게 맞는 실시간 대응을 노란 톡방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종목 제시해드리고 좋은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노란 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전력 관련해서 어제 봐야 할 종목 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진전기, LS 엘렉트릭, 또 한국전력 이렇게 진입 시점, 정확한 진입 시점은 노란 톡방에서 따로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 오늘 어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종목들 오늘 큰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IS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도 또 현재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종목대 소통도 활발히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제시하셨던 퀄리타스 반도체는 제시하신 지 20분 만에 9%가 넘는 수익과 함께 상승 정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시황에 맞는 섹터와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주시는데요. 방송 종목들 역시나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종목들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상승이 나오는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섹터들이 어떤 건지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오늘자 기사를 보면 6월 차 수출 받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사실 5월 수출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권이 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재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6월 수출 반등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에서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종목들의 핵심은 미국 시장이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현재 관세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시장에 대한 판매 부분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 자동차 주들에 대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5월 30일 날 현대모비스 부품주의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저평가와 관련된 부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하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9%의 상승 구간,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제가 처음 제시해드린 가격 대비로는 24%가 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오늘 핵심은 싼 종목을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지금도 정말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 직접적인 악재를 받다 보니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고가 라인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 그리고 유럽에서에 대한 좋은 성과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상승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정확하게 진입 시점을 좀 받아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L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주와 관련해서 그때도 5% 상승 구간이지만 충분히 상승 구간이 있습니다라고 월 30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간 추가적인 상승 자리도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낮은 가격대에서 아직까지 반등 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60일선, 120일선까지 충분히 돌파했기 때문에 전고점이 있는 4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SL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무브넥스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자동차 종목의 좋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현대차, SL, 현대모비스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한국무브넥스 사실 수익을 실현한 종목입니다만 재매수 시점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됩니다라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단기에 당연히 상승이 바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체크해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단기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반등 구간을 여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움직임이 좀 나왔고 거래량도 증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횡보 구간을 넘어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짧은 수익도 좋지만 조금은 길게 가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나는 단기간에 수익을 확정하고 싶다라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노랑톡방에 오시면 제가 진입 시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 드릴 때 들어가 보신다면 빠르게 수익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섹터 저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돼서 꼭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섹터로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다.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굉장히 종목들이 오늘 상승 움직임을 좀 크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도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는데 이제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동방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좋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동방 쌉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섹터가 저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방과 관련해서 지금 진입하라는 신호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란 톡방에서 재진입 시점 한번 받아가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KCTC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오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TC 같은 경우에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재진입 시점은 한번 노란 톡방에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인터지스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해서 당연히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동방과 같이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상승 자리가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 제시해드린 가격 대비로 22% 넘는 수익 구간을 좀 가져갔습니다. 물론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긴 합니다. 전 고점 라인 당연히 돌파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인터지스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기대감도 있고 낮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여전히 싼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더 큰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신규 진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날 시초가 진입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진입하는 시점이 나는 궁금하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는 영국 수출 반등의 기대감에 오늘 좋은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미리 방송에서 주셨던 부품주 또 노란톡방 공략주들 좋은 움직임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관련해서도 종목들 주셨는데요. 특히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진입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섹터들 안에서 볼만한 종목들 많이 주셨는데요. 자세한 진입 시점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종목 대응까지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수익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JTC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하며 24%의 수익 가져가고요. 또 CMS도 단기에 18%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또 APR과 LS 마린 솔루션 각각 142%, 104%의 큰 수익을 달성했고요. 또 오늘 리뷰해주신 반도체 종목 ISC 18%, 사피엔 반도체 28%, 이수페타시스 27%,
한전 KPS가 50%, 인터지스가 2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정적과 목표가 달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로라 히든 종목 더 구체적인 수익률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도 좋은 종목 그리고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보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 그리고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PR 같은 경우에 140%가 넘었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률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CMS라든지 JTC 같은 경우 오늘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좋은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 매수 시점 가져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CMS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올해 매출에 대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6월 20일 날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1차 목표가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에서 제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짧은 기간 동안 18%가 넘는 수익률 완성을 했고 이후에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 매수 시점이 다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6월 20일 날 제시해드렸던 종목의 성장 모멘텀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 제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한 제 매수 시점은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말씀드린 대로 제 목표가가 그냥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와 함께 목표가 꼭 한번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JTC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16일 날 제시를 해드렸고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 더군다나 일본 대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면세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다. 왜냐?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드렸는데요. 자,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질문에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드린 목표가가 달성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됩니다. 그만큼 저는 확실한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좋은 상승 자리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제도 상승 정적,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가 넘는 수익률을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인 지금 시점 저항 라인에서 일단 목표가 실현은 했지만 돌파 자리가 만약에 나오거나 눌리는 자리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최근에 이 하락 구간 나왔었던 부분 일본에 대한 대지진 우려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돌파 자리가 나왔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재진입 신호를 드릴 것이고 눌리는 자리가 정확하게 나왔을 땐 지지선 라인에서 재진입 시점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존 비지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존 비지온은 어제 장 끝나고 시간 내에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I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6월 18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어제 시간에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가 지지선 라인에서 제 진입 신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존비존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정한 1차 목표가 찍자마자 오늘 하락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준다. 매도에 대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더존 비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과 함께 좋은 목표가, 정확하게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오로라 히든 종목과 함께 목표가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라 히든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JTC가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24%, 시메스도 단기간에 18% 수익 완성했고요. 더존비주온도 15%의 수익 가져갑니다. 네, 오로라 히든 종목들은 재매수 시점 등 구체적 대응법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에서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고민이신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수익 가져가고 있는 만큼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종목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이긴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은 진입할 시점이 좀 왔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리가캠바이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 임상 성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추가적인 애로 라인세스 아웃이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노바라카 신규 항암 타켓 항체 기술 도입 계약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조금 비싼 가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성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봤을 때 자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저는 밸류 대비로는 상당히 낮다.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는 되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화학물 제조 전문 업체, 바이오 화학물 제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 4종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로 따지면 낮은 밸류에서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4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파이프라인 4종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적어도 저는 6조에 대한 가치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슈에 따라서 강한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플랫폼과 관련해서 추가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올해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 올해의 숫자로 보여줄 것이고 기업에 대한 가치도 반영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분명히 안 좋은 밸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PER 기준으로 70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싸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에 대한 가치,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 적어도 7조 정도 이상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은 밸류에서는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지금은 반등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을 완벽하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상승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계약권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매물적인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은 늘어나야 되지만 시장에 대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0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 날 시초가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는 최근 소외된 종목이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또 리가캠바이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리가캠바이오의 매수가, 또 목표가, 손절가는 방송에서 알려주셨고요. 또 구체적인 진입 시점 등 장중 대응법은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법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좋은, 지금 진입하면 큰 수익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올해 사업의 영역이 좀 다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영업에 대한, 사업 영업에 대한 다변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다변화라고 말씀드렸으니 그게 바로 신사업인데 신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투자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종목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비전 검사 장비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사업 구성을 좀 가져가다 보니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지금 XR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폴더블 폰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실적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전 검사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은 조금 아쉽지만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업체 정장과 로봇에 대한 시장 확대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벗어나서 전장 쪽, 로봇 쪽,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가져가다 보니 올해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실적 성장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극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하반기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기회다. 주가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었던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하반기 극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도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부분, 주목할 수 있는 전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PBR로 봤을 때도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은 동반되어야 되지만 충분히 좋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성장 모멘텀이 이슈화됐을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로 매수가 15,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와 종목명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장 모멘텀 가지고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노란 톡방에서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좋은 성장 보이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비전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현재 전장과 로봇 시장의 신사업 확대로 인해서 실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목표가와 종목명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종목까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법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